안녕하십니까. 저 8월 14일 드디어 이제 종강날이 됐네요. 특강 종강이죠. 특강 종강. 그래서 저기 지금 현재 이제 어, 우리가 이제 후미점 서문은 다 했습니다. 그죠? 후미점 서문에서 맨 마지막에 따라미니라까지 다 했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예고해 드린 대로 고은고 학생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종총고 학생도 마찬가지고 이제 15세기를 배운 다음에 교과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15세기에 있는 그 작품을 하나 더 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다음 이게 100년 후에 16세기에 뭐가 어떻게 변했느냐 이거를 이제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기본적으로 16세기 정도는 알아둬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교과서가 바뀌기 전에는요. 정말로 이게 훨씬 더 많이 양이 적어진 거예요. 선생님이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16세기 것도 당연히 15세기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훈민정음 배운 거고요. 16세기도 배웠고요. 그다음 17세기 근대국어도 배웠어요. 동명일기라는 작품으로 배웠거든요. 그다음 심지어 19세기 독립신문 창간사라는 걸 해서 총 4개 시대를 다 배웠어. 후기 중세국어, 그다음에 후기 중세국어 1 15세기, 후기 중세국어 2 16세기, 그다음에 근대국어 17세기, 그다음에 근대국어 완전 말기에서 현대국어로 가는 독립신문까지 4개를 배워서 그거를 비교 대조하는 게 그 챕터였거든요. 근데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많이 줄어서 근대국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1900년대 언어는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많이 준 거니까 충분히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5세기 국어 후민정 서원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할 소학원에 있죠. 소학원에 가면 이제 저기 2개가 있을 거예요. 소학원에 이걸 바탕으로 이게 16세기 딱 100년 전 후 모습이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뭐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니면 있던 게 어떻게 없어졌는지 아니면 없던 게 생겨나는지 요거 변화만 보시면 되지 특별하게 더 많은 개념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자, 먼저 한번 가볼게요. 자, 소학 언해라는 게 있어요. 자, 이쪽 한번 가볼까요? 자, 소학 언해 2번이라고 쓸게요. 자, 메모장에다 필기 이쁘게 잘 해놓으시고요. 자, 소학 언해라고 하는 것은 자, 언해가 뭔지는 지난번에 말미에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어요. 자, 소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책이야, 중국책. 어린이용 학습서, 교육서야. 어린이용 교육서예요. 참고로 중국책이에요. 참고로 중국책이에요. 그래서 정말 작을 숫자에다 학자 쓰는 거예요. 자, 언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언문으로 뭐였단 얘기예요? 언문으로 해독을 했다는 뜻이에요. 해독. 자, 언문이라는 것은 근데 좀 별로 제가 좋아하는 말투는 아닌데 언문이라고 하는 것은 훈민정음, 다른 말로 한글이라고도 하잖아요. 훈민정음을 좀 낮잡아 부르는 말이에요. 낮잡아 부르는 말. 훈민정음을 좀 낮잡아 부르는 말. 그러니까 원래 언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정확한 뜻은요 좀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요. 원래 정확한 뜻은 뭐 계집들이나 아니 뭐 제가 뭐 폄하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원래 단어 뜻이 그래요. 계집이나 어떤 신분이 낮은 노비들이나 배우는 글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제 그걸 근데 그렇게 그런 어떤 비하적인 의미는 빼버리다 할지라도 어쨌든간에 훈민정음 또는 한글 그다음에 옛날 1900년대 주식영 선생은 국문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글, 훈민정음, 국문, 언문 다 똑같은 물론 약간 말투나 뉘앙스는 좀 다르지만 4개를 어떤 같은 단어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소학 언어 쉽게 말하면 뭐니? 중국책을 뭐 한 거니? 우리나라 글로 뭐 한 거예요? 이제 번역한 책이라는 얘기죠. 번역본이라는 얘기지. 번역본이라는 얘기야. 왜? 우리나라 지금 외국의 소설이나 뭐 외국은 프랑스나 미국이나 뭐 영국, 미국 이런 데 소설이나 어떤 이런 학술서들 경제학 책 같은 거 다 한글로 번역한 거잖아요. 그 번역한 걸 다 언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요즘은 한글 번역본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당시에는 언해라고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소학이라는 중국책을 번역을 했다는 얘기. 근데 이거는 지금 소학원에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게 몇 세기라고 썼냐면 이거 소학원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조판이라고 돼 있잖아요. 선조판 권 2권 29장이고요. 2권 67장을 제가 선생님이 이거 2개 이렇게 뽑아온 건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단어는 뭐예요? 내용이나 문학적인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이 단어는 뭐 하는 단어냐? 문법 연구하는 단원이잖아요. 참고로 이 소학원에는 우리가 지금 언제적 거냐면 이건 16세기예요. 16세기니까 1500 몇 년이 되겠죠. 그죠? 1500 몇 년. 선조라고 돼 있잖아. 선조가 가장 대표적인 1592년 임진왜란 맞았던 그 왕이잖아. 그러니까 임진왜란 바로 직전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1500년대 중반. 그래서 16세기 즉 1500년대
년대 중반의 모습을 중후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중후반일 거예요. 그냥 중반이라고 할까요? 1950년대 중반의 어떤 그 표기로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생각하지 마세요. 16세기가 1500 몇 년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후민정음 섬은 15세기는 플러스 1이 된 거니까 1400 몇 년이죠. 왜냐면 후민정음이 1443년에 창제돼서 1446년에 반포했으니까요. 물론 우리가 배우는 후민정음 서문은 후민정음 서문의 1446년 버전이 아니라 세조 버전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건 1400년대니까 15세기고요. 이건 1500년대니까 16세기. 한마디로 그럼 우리가 이번에 학습 목표는 뭐예요? 100년 만에 우리나라 말의 발음이 또는 우리나라 글의 표기가 뭐 얼마나 바뀌었고 그걸 지금 본다는 얘기입니다. 새로 더 추가되는 개념은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자, 아마 지난번에 제가 1년 번호로 14번까지 적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건 1년 번호 15, 16, 17, 18로 하기가 좀 그런데 그리고 오늘은 아마 수업이 다 2시간을 다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것만 하면 그냥 가볍게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제가 그래서 어제 밤새 한 잠도 못 자고 어떻게 오늘 수업할 것인가 지금 비웃으신 거예요? 내가 수업 준비 같은 거 안 해놓은 놈으로 보이니? 절대 아니에요. 마 여기 아무것도 안 써있다고 내가 수업 준비 안 해놓은 놈으로 보여? 티 나니? 수업 준비 안 해놓은 거 티 나니? 밤새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하나하나마다 아까 후민정음 하듯이 15번, 16번, 17번, 18번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15번이라고 하고서 16세기 국어의 특징 그러니까 15세기와 비교 대조하여 그냥 이렇게 하나로 하고 그냥 동그라미 1, 2, 3, 4번을 할지 그걸 밤새 고민을 했단 말이야. 거의 잠 한숨 못 잤다고 봐야지. 그래서 지금 방금 오줌 싸면서 제가 확정을 졌는데 15번으로 할게요. 15번으로 해서 어차피 이거는 나중에 유튜브에 올려도 그냥 하나로 그냥 올라갈 거니까 자 15번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썼어요? 여기까지 썼으면 자 15번으로 하고요. 15번에서 이제 가로 1, 2, 3, 4, 5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소학 언해를 통해 본 언해를 오늘은 1부, 2부 나누지 않을게요. 1부, 2부 안 나누고요. 그냥 1시간 한 반 정도 하고서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시간이면 될 거예요. 그냥 1부, 2부로 안 만약에 하다가 너무 진도가 늦어지는 것 같다 싶으면 저기 할 수도 있고요. 끊어서 2시간 다 채울 수도 있고요. 수학 언해를 통해 본 16세기 말과 글에 대해서 주로 뭘 위주로 하겠어요? 이게 소제 이게 대제목이고요. 소제목은 뭐예요? 소제목은 뭐예요? 15세기 훈민정음 15세기 훈민정음 서문과의 비교 대조 요렇게 소제목을 달게요. 그래서 그냥 1년번으로 그냥 여러분 그냥 15번으로 하시고요. 저도 나중에 유튜브에 저 복사해서 올릴 때도 그냥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올릴 테니까 요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1년번으로 1, 2, 3, 4, 5번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갑니다. 아니죠. 또 해석은 먼저 기본적으로 아무리 문법을 봐도 기본적으로 해석은 봐야겠지. 자, 해석은 봐야겠죠. 자, 이거는 근데 그냥 이번에 이 정도 이제 여러분 읽을 수 있으니까 저랑 그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지금 총 10명의 학생들이 지금 이 안에 앉아 있거든요. 윤민재, 민재, 그다음에 민재윤, 그다음에 미스터 윤, 그다음에 윤씨, 윤가 한 10명 정도가 앉아 있는데 지금 저랑 같이 11명, 저랑 같이 포함하면 11명이 되겠네요. 11명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학원의 선조판 2권 29책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읽어보자. 시작. 여러분들 같이 따라 읽으시는 겁니다. 자, 시작. 공제 증자 다려 닐러 가라샤대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살한 부목께 받자온 것이라 감히 헐워 샹해 오디 아니홈이 효도의 비르소미요 몸을 세워 도를 행하야 일홈을 후세에 베퍼 써 부모랄 현디역해 홈이 효도의 마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해석 불러드릴 테니까 좀 써보실까요? 해석 불러드릴 테니까 써보세요. 그 밑에 이 밑에 해석 쓰는 칸이 있죠? 해석 한번 써보세요. 자, 수학원에 그 중에서 이제 효도와 관련된 얘기인데 애들한테 아니 유교 국가에서는 당연히 충효가 가장 최고의 어떤 덕목이니까
아이들한테부터 벌써부터 부모님께 효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읽어볼게요. 자, 불러드릴까? 해석은 그냥 불러드릴게요. 이건 뭐 어느 교과서에 다 있는 거니까 그게 되게 흔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빠르게 쓰세요. 자, 지금 방송 보신 분들 마찬가지고 민재도 마찬가지고 윤씨도 마찬가지고 윤가도 마찬가지고 미스터 윤도 마찬가지고 민재 윤도 마찬가지고. 자, 가볼게요. 여러 명 있죠. 공자께서 증자에게, 증자는 제자입니다. 제자. 그러니까 공자가 증자는 제자한테 증자야 하고서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공자가 증자에게 니르다 말하다. 근데 가로다도 말하다거든요. 일러 말하기를, 이르다 할 때 일러 말하기를. 그러니까 똑같은 뜻이야 사실은. 일러 말하기를.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제자인 증자한테 증자야 내가 한마디 할게 해서 일러 말했다. 공자가 뭐 깨서란 말은 굳이 안 붙여도 됩니다. 공자가 증자에게 또는 공자님께서 증자님께 일러 말하기를 몸이며 몸이며 그 다음에 얼굴. 이거 잘 조심해야 돼. 이게 얼굴이 페이스가 아니야. 신체며 그럼 사실 몸이랑 얼굴이랑 약간 똑같은 말이야. 일단 써봐. 몸이며 신체며 머리카락이며 머리털. 그 당시에 머리털이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머리털이란 말은 잘 안 쓰지. 머리카락이라고 그러지. 머리카락이며 살은 부모께, 이거는 존댓말입니다. 부모님께 받자온, 받은 것이라. 받은 것이라. 그래서 감히, 야 어디 감히 할 때 감히 헐워, 이게 이제 사동형이거든요.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건데 헐게한다는 게 어디 넘어지거나 뭐 긁히거나 해서 이제 헐게하는 거지. 살을 헐게하여 샹해 오디, 이것도 사동이에요. 상하게하다, 뭐뭐 하게하다 되면 우리 고응어된 특히 알죠? 뭐뭐 하게하다 사동형. 감히 헐게하여 상하게 하지 아니함이 효도의 비르소묘라는 비롯함이요. 비롯하다는 게 처음이란 뜻이죠. 효도의 비롯함이고 이요. 연결음이 아직 안 끝났어. 비롯함이요. 몸을 세운다는 게 앉아있다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뭔가 출세한다는 뜻이야.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도덕적으로 행동하여, 도를 행하여. 일홈은 이름, 네임, 명성. 이름을 후세에 베풀어서, 그러니까 내 이름이 후세에 전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으로써를 줄여서 부모님을 현벽해 홈이라는 얘기는, 이 현대화다는 얘기는 지금 현저하다. 왜 이런 거지? 얘들 어떤 무슨 현상이 현저히 드러나고 있다. 뭐 기량이 하락되고 있으면 현저히 드러나고 있다. 이런 거 할 때 현저하다는 얘기는 뭔가 영어로 얘기하면 outstanding. 뭔가 다른 거에 비교해서 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걸 현저하다 그래. 그래서 부모님을 현저하게 함이 또는 두드러지게 함이 효도의 마침이라는 얘기는 파이널, 효도의 마침이니라. 자, 이걸 제가 좀 더 의역을 해볼게요. 지금까지가 이제 완전 직역이고요. 이걸 의역을 좀 해볼게요. 의역을. 자, 지금 쓴 거랑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공자님께서 증자님한테 증자야, 내가 한 말. 증자님이 물어봤겠지. 스승님, 진정한 효도가 무엇입니까? 효도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가르쳐 주십시오. A에서 Z까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알았어, 가르쳐 줄게. 아주 뭔가 앉아봐. 공자님께서 증자님께 일러 말씀하시기를 몸하고 신체하고 머리카락하고 이 살덩어리는 전부 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거야. 그러니까 감히 어디 다치거나 해서 헐게서 상하게 하지 아니하는 거, 이게 효도의 제일 알파야. 제일 먼저 할 일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이라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가장 기본이라는 얘기야.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지도 않는 거야. 왜? 가장 기본이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 또는 여러분이 어떤 성적 향상을 위해서 해야 되고 제일 먼저 할 거 수업 시간에 빠지지 않게 뭐 지각하지 않게 교재 챙겨오기. 이거는 근데 수업 시간에 제 시간에 왔다고 해서 교재 챙겨왔다고 해서 이건 칭찬받을 일이 아닌 거죠. 왜?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자 그럼 얘들아 그래서 왜 조선시대 사람들이 머리를 왜 안 깎았을까? 머리 왜 안 잘랐을까요? 이게 효도의 가장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가장 뭐니까? 기본이니까. 1번 1조 1학이니까. 그러니까 머리띠나 자 그래서 심지어 저기 때 구한말에 그 가보개혁 때 단발령이 나오자 최익형 같은 이런 사람들 오두가단 차발불가단. 네 이거는 잘라도 뭐를 못 자른다. 이거 못 자른다고 얘기했던 게 바로 뭐예요? 가장 근본 원칙을 없애라고 했던 거니까. 유교 보이니까. 이게 효도의 처음이고 그 다음에 베타, 감마, 델타 막 있고 그 다음 마지막 오메가 맨 마지막 즉 제일 어려운 거가 뭐냐면 몸을 세워서 도를 행해 간만에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도리에 맞게 행동을 해서 몸을 세운다는 얘기는 뭐야? 출세해서 이름을 후세 베푼다는 게 한마디 뭐야? 유명한 사람들이란 얘기지. 아 그렇다고 무슨 뭐 먹방 연락해가지고 셀럽되는 얘기가 아니라 관직 벼슬하고 백성들에게 좋은 정치하고 임금 곁에서 나라를 민금을 보필해서 나라를 잘 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얘기가 정말 무슨 뭐 사고 쳐서 유명해지는 얘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뭐 훌륭한 벼슬아치가 되고 훌륭한 충신이 되는 얘기죠. 그래서 뭐 황희정승, 뭐 율곡이, 그다음에 뭐 퇴계 이황 이런 분들처럼 그분들 이름은 지금까지도 이름이 전해지고 있고 후세까지 전해지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전해질 것이고요. 그 후세까지 베풀어서 그럼으로 인해서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 요즘은 만약에 민재야 네가 만약에 유명해지면 요즘은 민재가 유명해지는 거죠. 뭐 내가 유튜브를 하던 뭐 공부를 너무 잘했던 아니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아니 무슨 뭐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뭐 몇 승을 거뒀던 어쨌든 유명해지잖아요. 그럼 그건 자기 복이에요. 자기 복이고요. 자기 연봉이고요. 자기의 레퓨테이션 명성이에요. 근데 조선시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조선시대는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내 과거급제에서 벼슬에서 출세해서 백성들을 잘 이제 다스리고 다스린다 표현 그죠. 백성들 잘 보살피고 나라를 이제 부강병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의 목적은 결국 효를 하기 위함이야. 뭔 소리냐면 그렇게 해서 이름을 날리지. 그럼 그 사람 누구 집 아들? 그 사람 아버지가 이런 사람. 그 사람 어머니가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자식이 나왔지라고 해서 결국 그렇게 출세하는 거의 최종 목적은 그래서 부모님 한마디로 뭐 하는 거야? 띄우는 일이야. 아 왜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야? 미우새? 미우새라고 그래야 되나? 미우새 뭐 있잖아. 뭐 이렇게 스타들 어머님들 나와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렇게 토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머님들 정말 길거리 아줌마들이잖아요. 길거리 아줌마들과 할머니잖아. 근데 왜 텔레비에 나와서 그분들이 서로 이런저런 얘기하고 화면 보고 서로 담소 나누는 게 왜 인기 프로그램이 되나요? 김종국 어머니니까 되는 거고. 서장훈 어머니가 아닌가? 뭐 김건모 어머니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뭐 누구 어머니 나오지 또? 뭐 한 세네 분 나오지 않아요? 김희철 어머니 나오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김종국이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니까 그 어머니가 방송에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럼 김종국은 뭐 한 거야? 효도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만약에 그럴 리 없겠지만 거기 있던 가수나 배우나 그 유명한 셀럽의 어머니가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담소 나누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아들이 만약에 사고를 쳤어. 음주운전이나 무슨 안 좋은 연루가 되거나 사고 쳤어. 그럼 그 어머니도 같이 뭐 해야 되는 거야? 하차해야 되죠. 시청자들이 그 어머니가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바로 뭐야? 불효야. 근데 봐보세요. 어머니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어머니가 잘해서 거기 나가는 거야? 아니지. 어머니가 잘못해서 하차되는 거야? 아니지. 다 누구에 달려있는 거야? 그 자식한테 달려있죠. 조선시대는 그런 사고방식이었어.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출세를 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국가에 충원하는 이유는 전부 다 우리 아빠, 엄마 유명해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현저하게 만든다고 표현해주는 거야. 누집 아들이다 이거지. 누집 딸이다 이거지. 딱 그 당시 딸은 아니겠다. 딸은 관직을 못하니까. 대신 불효는 뭐야? 애가 나쁜 짓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안 좋은 이름이 떨쳐지거나 그 집 아들, 누구 집 아들, 부모가 얼마나 어떻게 가르쳤길래 애새끼가 그렇게 도덕질을 하나. 아니면 과거 시험도 급제 못하고 출세를 못해서 그 집 부모가 누군지도 안 알려지게 만드는 거. 그게 불효인 거야. 그럼 그 당시 공부는 왜 했다? 민재야 공부는 왜 했다? 누굴 위해서 했다? 어머니 아버지 출세시키려고. 출세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띄우려고. 그게 효도의 마침이라는 얘기는 마지막 파이널이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아이들을 이제 훈계를 하고 가르치고 요즘 나쁜 말로 가스라이팅을 한 거지. 그래서 일단 몸 안 다치는 거. 그래서 몸을 다치잖아요. 불효인 거예요. 몸 다치잖아요. 불효인 거예요.
그리고 몸 다치면 불효인 거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세 못하면 그것도 불효인 거예요. 근데 제일 쉬운 게 뭐라고요? 몸 안 다친 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머리도 안 잘랐던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보다 출세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해석 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16세기 말과 글이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자, 여기다 1번이라고 써볼까요? 자, 이제 필기 한번 가볼까요? 자, 내용 자, 그 중에서 가야 될 거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서부터 봅시다. 자, 비교 대자로 했으니까요. 자, 1번. 자, 저기 1번 써볼게요. 자, 첫 번째. 자, 공제. 제일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게 하나가 있네요. 벌써. 글자 왼쪽에 점 있죠? 글자 왼쪽에 첫 번째. 자, 그냥 쭉 뭐 방점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방점이 존재. 방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방점 또는 다른 말로 좌가점 또는 다른 말로 사성점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비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겠죠. 방점이 계속 존재하죠. 방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그냥 바로 그냥 이거는 그냥 한 줄로 끝낼 수 있겠네요. 민지야 뭐라고 하면 돼? 아직도 뭐가 남아있다? 방점. 아니 방점이 남았다는 얘기는 뭐에 증거야? 원래? 방점이 얘들아 방점이 있다는 것은 뭐에 증거? 방점은 뭐 표시해 주려고 하는데 두 글자 기억 안 나? 성조. 사성이잖아요. 사성. 실제로는 정확히는 삼성이죠. 하나는 길이니까. 성조가 계속 성조가 유지되었다라는 증거. 라는 증거. 끝. 방점 설명 안 합니다. 방점 뭔지 기억 안 나신 분들은 앞에 강의나 노트 필기 등 보세요. 그래서 아직도 자 공제 증자다라 늘려 가라사대도 원래 제대로 읽으면 이렇게 되겠죠. 공제 그 다음에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거? 증자다려 늘러 가라사대 이렇게 읽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뭐 억양이 어떻게 달려진지 그건 나도 모르죠. 자, 다음 두 번째 2번 진짜 많이 나온 거 나옵니다. 2번 자 공제 보세요. 공제. 자 공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거 중요한 거랍니다. 이게 한자 나왔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공하고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꼭 이렇게 쓸게요. 여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에다가 이렇게 또 저기는 뺐어요. 방점을 뺐어요. 글자 사람 쓰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래가 돼 있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공제라고 돼 있어. 여기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얘들아 이거 기억나니? 이 몸 기억나? 이거 무슨 격조사야? 네? 이거 무슨 격조사야? 무슨 격조사 이거. 얘들아 이거 무슨 격조사 이거 이 주격조사잖아요. 이게 첫 번째 주격조사잖아요. 주격조사가 원래 어떻게 돼 있어? 2잖아요. 2. 근데 2가 형태가 몇 개가 돼 있다더니 동그라미 있는 2와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2, 동그라미 없는 2와 그다음 아무것도 아예 실천 안 되는 거. 자, 이거 기억나요? 모음 뒤에. 그다음 이거 적기. 그다음 이거는 자음 뒤에. 그러니까 공자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붙은 거예요? 얘가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얘가 선택이 되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얘가 선택이 되어서 이게 요렇게 된 거고 이게 따다다 붙어서 공채. 그럼 뜻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 공자가 이렇게 해석을 되는 거지. 자, 그 공자가. 자, 근데 이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격조사 중요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한자이잖아. 이것도 한자이잖아. 근데 그러면 밑에 뭐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아? 없잖아요. 허수 동그라미가 없잖아요. 이거로 와서 뭐예요? 동국정원식 한자원표기 소실이에요. 소실? 소멸? 동국정원식 한자원표기 더 이상 정원식. 설마 이게 뭐예요? 이러지 않겠죠? 한자원표기는 원칙은 소멸했네요. 왜? 동국정원식 한자원표기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니까요. 즉 원음에 최대한 비슷하게 발음하고 글자도 최대한 비슷하게 초성, 중성, 종성 맞춰주려고 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상적인 표기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동국정원식 한자원표기는 100년밖에 못 갔네요. 그럼 만약에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는 보통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 작년에 저기 반국고등학교 주관식 시험범이기도 했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뭐 할까? 이걸 15세기로 돌려볼게요. 15세기로 돌면 동국정원식 한자원표기를 뭐 하라는 얘기야? 복원하라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써줘야 되는 거야? 물론 얘는 이제 예디응을 써주겠죠.
써주고 어떻게 써줘야 되는 거니?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아무것도 의미 없게 뭐 하나 넣어줘야 되는 거. 의미 없게 뭐 하나 넣어줘야 돼. 이렇게 넣어줘야 되죠. 얘하고 다른 거 알지? 하지만 읽을 땐 역시 공쟁은 아니죠. 공제죠. 근데 모양은 넣었어야 되는 거지. 이게 15세기 폼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15세기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알아두세요. 자, 공제. 증자도 마찬가지죠. 증자도 15세기로 가면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지. 증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안 썼죠. 공자가 증자다로. 자, 닐러 보세요. 닐러 3번 닐러. 3번 닐러 볼게요. 닐러는 자, 닐러 볼게요. 여기 두 가지 보입니다. 3번에서 닐러에서 두 가지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렇죠. 이게 이르다죠. 이르다인데 니르다니까 아직도 두음 법칙은 요원하죠. 멀죠. 1번 두음 법칙 존재하지 않아요. 두음 법칙이 뭐니? 발음 편하게 하는 3종 세트는 하나에 쓴 거죠. 이게 만약 두음 법칙 되다면 일러가 됐어야 되죠. 두음 법칙 X. 즉 발음 편하게 하는 3종 세트는 근대구어나 가서 나온다고 얘기했었으니까 여기 안 나올 거라는 건 이미 예측이 됐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잘했어요. 그거보다 이게 이르다가 어떻게 된 거야? 닐러가 됐지. 르다형 용언에 르다형 용언 동사명사 용언의 활용이 어떻게 됐다? 그 용언의 활용이 활용형 용언의 활용이 어떻게 됐다? 리을형이다. 리을형이니까 이게 지금 뭐랑 똑같아? 현대어랑 똑같지? 리을형으로 되어있다. 이거 기억나시죠? 리을 이거 어떻게 해서 리을 제로형 리을형 그다음 근대 것은 안 배우지만 리을 니은형 현대 것 다시 리을형이잖아요. 자, 그럼 이것도 역시 몇 세기로 바꿔보자. 이것도 역시 15세기로 바꿔보자. 15세기로 바꾸면 역시 두음 법칙은 없어야 되니까 닐 뭐라고 써야 될까? 15세기로 바꾸면 닐 뭐라고 써야 될까? 어라고 썼어야겠죠. 오케이. 잘하고 있다. 자, 항상 원래 15세기였다면 어땠을까로 계속 갈 거예요. 닐러 가라샤데까지 쓰고 지우도록 할게요. 갈아샤데라고 되어 있네요. 갈아샤데. 물론 이거 시야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안 할게. 갈아샤데. 드디어 뭐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끊어적기 분철이 나왔네요. 적기 다른 말로 분철이 나왔어요. 끊어적기 분철. 끊어적기의 출현이라고 써야겠네요. 왜냐하면 예전에 선생님 이거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요거 그랬던 거 기억나시나요? 15세기 때는 이어적기만 나오다가 16세기로 가면서부터 끊어적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17세기, 18세기 때는 네 가지가 다 있고 지금은 끊어적기라고 했던 거. 그러니까 끊어적기가 보편화되어 있다고 보다는 끊어적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한다고 봐야겠지. 나오기 시작한다. 아직까지도 대세는 이어적기입니다. 물론 사실 이 소학원에만 놓고 보면 끊어적기가 더 많긴 하거든요. 소학원에만 놓고 보면 여기만 놓고 보면 끊어적기가 좀 더 많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대세는 아직까지는 이어적기고 끊어적기가 부분적으로 출현했다 정도로 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역시 15세기로 바꿔볼까요? 역시 15세기로 바꾸는 게 맨 마지막 항상 설명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라샤데로 바꿔야 되겠죠. 좋아요. 계속 갑니다. 자, 싹 지울게요. 자, 이제 소제목 4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죠?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죠? 이거를 하나하나 큰데 대괄호로 하면 너무 양이 많아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가볼게요. 이거 지웁니다. 이거 이제 지울게요. 쓸 게 좀 많아서. 자, 우진이는 빨리 저기 펼쳐보세요. 지금 소학원에 나온 거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거 여러분 이거 다시 다 복습해 주셔야 되는 거 알죠? 그리고 앞에 거 못 들은 학생들은 그 앞에 거 다시 들으셔야 되고요. 자, 몸이면은 뭐 다시 설명할 필요 없죠. 몸이면은 역시 뭐예요? 끊어적기. 끊어적기가 돼 있다는 얘기죠. 얼굴 알아주세요. 몇 번이냐? 5번이냐? 괄호 5번이냐? 그러니까 15번에 5번이 되겠죠.
15번에 5번이 되겠지. 얼굴이란 말 있잖아요. 몸이요. 얼굴이면도 이제 사실은 끊어져 끼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굴이란 말 있잖아요. 요거 이 얼굴이란 말이 제가 아까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신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뭔 소리예요? 이미 몸이란 말이 신체가 있는데 왜 신체란 말을 또 했어요? 그게 뭔 소리냐면요. 뭔 소리냐면 이 얼굴이란 단어가 원래 뜻이 있잖아요. 원뜻은 몸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었어. 몸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었어. 이게 왜냐면요. 얼굴이란 말이 얘들아 사실은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순 우리말이 아니야. 고유어가 아니야. 이게 얼굴이란 말이 얼 플러스 골이 합쳐져 있는 말이야. 이 골이 뭐냐면 혹시 이런 글자 혹시 아십니까? 이게 뼈 골자거든요. 뼈 골자예요. 그래서 무슨 골 무슨 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골절 뼈가 부러졌다 이런 얘기인데 이 얼은 이거는 한자어죠. 그다음 이건 고유죠. 얘들아 뭐 조상의 얼을 살다 약간 스피리트 이런 느낌이잖아. 스피리트 정신 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이게 결의 얼을 살려 우리 조상의 얼을 되살려 이런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고유어란 말이야. 그래서 얼굴이란 말이 사실 말도 안 되는 약간 이상한 합성어예요. 그럼 얼굴은 뭐냐면 스피릿이 담겨 있는 뼈대 이런 뜻이었던 거야. 즉 한마디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이 뼈가 전체적인 어떤 물리적 성분이고 그다음 얼이라고 하는 정신적 성분이 그 안에 뭐한 거 그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어떻게 생각하니까 이해 가죠. 왜냐면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몸과 정신 둘 다를 사람으로 합쳐져야 사람으로 본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간답지 않은 행동한테 야 정신 나간 놈아 이렇게 얘기하죠. 왜? 걔는 뭐만 있는 거예요? 골은 있는데 뭐가 나간 놈이니까 얼이 나간 놈이니까. 그래서 원래 얼골에서 나온 말이야. 그래서 얼굴이란 말은 원래 face를 뜻하는 말이 아니었어. 몸 전체를 뜻하는 말이어서 지금 현재는 무슨 뜻이에요? 지금 현재는 face만 얘기하잖아요. 안면부만 말하잖아. 지금 현재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현재는 face 안면부만 말하잖아. 그다음 다 같이 그럼 얘는 확대, 축소, 이동 뭐가 돼요? 축소지. 예전에는 웬만하면 다 얼굴이었었지. 근데 이제 얘만 얼굴이지. 그러니까 뭐예요? 의미 축소예요. 그럼 15세기에서 뭐랑 비슷하니? 예를 들면 15세기에 놈이랑 비슷하죠. 옛날엔 다 사람을 다 놈이라고 그랬지. 근데 이제는 남자 그 중에서 나보다 나이가 어린 약간 비칭을 대만 쓰는 말이죠. 예를 들자면 15세기 때 훈민정음에서 놈과 비슷한 경우죠. 축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의미 변화에 뭐가 있다고요? 의미 변화에 확대, 축소, 그 다음에 이동이 있다고 그랬었지. 이동하고 변화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의미 변동에. 자, 그래서 제가 아까 해석을 약간 어색한 거예요. 몸이며 그 다음 신체며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몸이며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러면 사실 여기 몸이며 얼굴이며라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 몸이란 말과 얼굴이란 말은 의미상이 약간의 차이점이 있었겠지. 나도 모르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몸 할 때 몸하고 얼굴 할 때 몸하고 의미가 약간은 좀 달랐나 봐.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말이었으면 두 번 나올 리가 없으니까. 머리털이며 역시 이것도 뭐예요? 이어적 분철이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어적기가 더 대세는 맞습니다. 근데 소학원의 요 버전은 끊어적기 훨씬 더 맞습니다. 자, 살한 이거 하나 나올 게 있네요. 자, 5번, 6번이에요. 살한. 자, 이건 새로운 배우는 개념이에요. 자, 이것을 두 가지 볼 겁니다. 살한. 이 살덩어리. 그래서 이제 이거 찍히거나 다치거나 이것도 효도가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자, 살한. 여기서는 개념 하나 배웁니다. 이것은 물론 15세기도 있던 개념이에요. 근데 훈민정음 서문에 이 개념을 설명할 만한 단어가 없어서 설명을 안 한 것뿐이에요. 자, 다시요. 이 개념도 뭐라고요? 15세기도 당연히 있는 개념이에요. 있는 개념인데 이 개념을 설명할 기회가 없었어요. 훈민정음 서문에는 없었으니까. 뭐 다른 책에는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있었겠죠. 자, 살한은 어떻게 된 거냐? 잘 보세요. 얘는 분석을 먼저 해드릴게요. 살 플러스 한이 아니고요. 보세요. 살에 자, 그 글자 좀 크게 쓸게. 그 이유가 있어. 얘는요. 살이란 말 좀 크게 쓸게요. 과하게. 이 살덩어리. 여기에 뭐가 있는 거냐면 이렇게 조그맣게 히읗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살 이렇게까지 발음 필요 없고 살에다가 뭐가 붙은 거냐면 안이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붙은 거예요. 이어적기. 자 그럼 잘 봐. 잘 봐. 살 플러스 안 이게 살. 자 이걸 뭐라 그러냐. 자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그래. 자 우리 그 20명 있으니까 10명이 더 왔네요. 자 저랑 발음 한번 해볼까요? 자 발음 한번 해볼게. 히읗 종성 체언. 시작. 히읗 종성 체언. 얘들아 이거 보세요. 겉으로 보면은 얘가 종성이 받침이라는 얘기잖아요. 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받침이란 뜻이고 체언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 종류, 명사 대명사 수사인데 원래는 명사류 종류를 말하는 거잖아. 그럼 히읗 종성 체언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히읗 받침으로 끝난 명사들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 살이라는 말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꼭 뭐처럼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리을 종성 체언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조그맣게 히읗이 숨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얘는 겉으로 보기에는 파란색이었듯이 실제로는 끄트머리가 빨간색으로 마무리가 됐던 거야. 그럼 뭐냐면 이 히읗이란 놈은 있잖아. 히읗이란 놈이 보통 때는 숨어져 있어. 그래서 보통 이 혼자 쓸 때 그냥 살이야. 끝이야. 혼자 쓸 땐 살이야. 근데 이 녀석이 발현이 될 때가 있어. 즉 이 녀석이 발동이 될 때가 있어. 언제냐면 첫 번째 이 히읗이 언제 발동되냐면 자 근데 2번 봐봐. 히읗의 발동 조건. 이 히읗은 숨어 있어. 숨어 있다가 히읗의 발동 조건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잘 봐. 첫 번째 어떤 경우일까요? 뒷소리 초성이 뭐 할 때? 비어 있을 때. 그지? 뒷말 초성이 빈자리일 때. 리일 때. 그다음 그다음에 뒷말 초성이 뭐일 때냐면 자 근데 이거 처음 배우는 개념 아닐 거야. 어디서 배울 거야. 뒷말 초성이 뭐일 때? 비가주덜일 때. 얘들아 뭐 기억나는 거 없어? 비가주덜? 뭐의 조건이니? 봐보세요. 살에 히읗이 숨어 있다고요. 그런데 단독으로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쓴다고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뭐 어떤 글자가 있을까요? 그래 이런 글자 일단 칩시다. 이거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드디어 여는 법칙이 되는데 여는 법칙이 어떻게 된다고? 얘가 가는 게 아니죠. 왜? 실제 맨 마지막은 이연역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여는 법칙에서 가서 얘가 어떻게 된가? 살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드디어 얘가 겉으로 뭐 한 거야?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요. 살 뒤에다가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살 뒤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오는 게 고기란 말이 나왔다 쳐봅시다. 뭐 기억나는 거 없니? 히읗하고 비가주덜 히읗 비가주덜 뭐니? 여섯 글자 뭐? 거센술 되기. 그래서 살코기가 된 거야. 요즘 살코기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야. 그 흔적이 지금 이거야. 히읗 종성체요. 그래서 뒷말 초성이 빈자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빈자리일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럴 때는 히읗 여는 법칙이 발생하고 법칙에 이은 플러스 이어적기가 실현이 되고요. 적기가 구현이 되고 그 다음에 비가주덜을 만나면 히읗이 비가주덜 만나면 아주 그냥 난리 나죠. 비가주덜 만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센 소리 되기. 즉 격음화가 되는 거죠. 거센 소리. 글씨가 이래요. 거센 소리 되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살에다가 안 하고 하는 것은 보조사가 나온 거잖아요. 조사잖아. 보조사가 나온 거잖아. 그리고 이 자리가 뭐 한 자리예요? 빈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빈자리니까 거센 소리 대가 된 게 아니라 여는 법칙에 이어졌기 그래서 살한이 된 거지. 알겠니? 자, 그래서 그 흔적으로 이 히읗 종성 3번 6번에서 3번 그래서 히읗 종성 체연에 그러니까 즉 실제로는 히읗으로 끝났는데 히읗으로 안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애들 히읗 종성 체연의
증거, 즉 현대국어에 남아있는 잔재. 네, 증거를 볼게요. 증거라고, 잔재라고 하는 게 낫겠다. 잔재. 쟤는 잔재. 즉 현대국어에서 현대국어에서 자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1번 살 플러스 즉 곡인데 다 뭘로 발음해요? 살코기라고 발음하고 쓸 때도 살코기라고 써야죠. 살코기가 되지. 이라고 쓰고 발음도 살코기죠. 그 다음 2번에 머리에다가 가락이란 말이 붙지. 가락이 뭐야? 가락국수에서 어떤 한 가닥 한 가닥 가락을 가닥 또는 가락 똑같은 말이죠. 근데 머리가락이 아니라 뭐가 돼요? 머리 뭐가 돼요? 머리카락이 되죠. 머리카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암이란 말에다가 닭이 합쳐져요. 그럼 암닭이 아니라 뭐가 돼버려요? 암탉이 되죠. 수도 마찬가지예요. 수컷 할 때 수에다가 개가 붙어요. 그럼 뭐가 돼? 수개가 아니라 뭐가 돼요? 수캐라고 하죠. 발음도 이렇게 하고 쓰기도 이렇게 써야 되죠. 알겠니? 발음 쓰기 모두. 와 표기 모두 반영되죠. 모두 반영.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글자 원래 다 어떤 글자였다는 거니? 살 이거였고 그 다음에 머리 이거였고 그 다음에 암 그 다음에 수 이거였다는 얘기지. 이 녀석이 단독으로 있을 때는 그냥 보러 하고 있다가 이런 특정 조건을 만났을 때 드디어 발동을 하는 거라고요. 어떤 스킬이 아무 때나 나는 거 아니잖아요.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피파 같은 거 할 때 그때 그 스킬이 나는 거죠. 오케이.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히읗종성 체어는 원래 있던 단어 개념이에요. 근데 원래 있던 개념인데 저기 뭐야 그 아까 15세기 중세국어에서는 히읗종성 체어를 설명할 만한 단어가 없었던 거예요. 자 하나 더 있어. 이 살안에서 히읗종성 체어도 있지만 마지막 4번 하나 더 있다. 자 살 다음에 지금은 살은이라고 할 거 아니야. 살은 근데 그때는 살 아니라고 돼 있잖아. 뭐 지켜준 거니? 조사가 2개씩 있잖아. 뭐 지켜준 거예요? 조사가 두 개씩 있잖아. 뭐 지켜준 거예요? 모음조화. 모음조화 철저. 모음조화 철저라고 할 수는 없어. 왜냐면 뒤에 철저하게 아닌 것도 있거든. 모음조화 유지 지켜줌. 왜요? 왜냐면 살 플러스 보조사로 양성용 안도 있을 수 있고 음성용 은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뭐가 준 거예요? 이게 양성이니까 여기서도 뭘 골라준 거예요? 양성인 안을 골라준 거죠. 그래서 살 그 다음에 히읗 플러스 안 하고 여는 법칙 이어졌기 위해서 살한이 됐다는 거죠. 근데 제가 모음조와 철저라고 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모음조가 빠개지는 예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자 그래서 살한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는 크게 2가지예요. 히읗종성 체연 그 다음에 모음조와 지켜줌. 됐나요? 오케이. 자 부모께까지만 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왜냐면 밭자운이 설명이 좀 필요하거든요. 자 4번까지 6번까지 됐나요? 자 지금 급한 학생들은 필기가 좀 힘든 학생들은 잠깐 멈춰놓고 스탑하시고 저기 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유튜브에 올리면 또 엄청나게 인기 끌 텐데 어떡하지? 유명해지는 거 원치 않는데. 카메라가 조금 각도가 안 좋아서 위로 글씨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는 똑바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카메라 각도가 좀 이상해서 자꾸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 어쨌든 간에 됐죠? 자 7번 갑니다. 15번에 7번. 이 15번이 전부 다 지금 저기니까요. 여기까지만 쉬었다 갈게요. 왜냐면 저 중간 어차피 중간 좀 해야 될 것 같네. 자 15번 부모께 몇 번이죠? 7번이 몇 번이지? 7번? 7번. 얘들아 부모는 말만 해도 되지. 부모께 모께 여기서 2가지 배워야 돼. 두 가지 증거야. 첫 번째 증거 볼까? 첫 번째 증거는 일단 동욱정을 찾자는 벽이 폐지 확실하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동물정치 한자음 표기는 한자음만 쓰는 거예요. 한자음 표기 규정 표기법 확실하게 X는 맞죠. 만약에 얘를 15세기로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고서 의미 없이 뭐를 적어줬어야 돼요? 이응을 넣었어야 되죠. 이 허수를 넣었어야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 2번. 근데 이건 아까 했던 얘기니까. 깨라는 말에서는 아직도 뭐가 남아있다. 초성에 있는 겹자. 옛날 말로 하면 각자 하병명사. 어두자음근 유지. 은군 유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얘가 뭐로 바뀌지 않았어. 아직까지 쌍자음으로 바뀌지 않았어. 그래서 아직까지는 쌍자음, 즉 각자 병소로 통일되지 않았어. 병소, 각자 병소가 뭔지 알죠? 요즘 말로 하면 쌍자음, 각자 병소로 통일되지 않았어. 그럼 이걸로 통일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지금 얘기하는 이 깨하고는 발음이 뭐였었다는 게 달랐다는 얘기지. 이건 그냥 깨로 발음하면 되잖아. 이거 어떻게 발음하니? 약간 깨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얘 발음 조금 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장군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아직도 얘를 한 발음으로 끄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스끄 이런 느낌이라는 얘기지. 부먹게. 자, 그 다음에 밭자운서부터 설명할 건데 그 전에 다른 거 먼저 할게. 것이라 먼저 할게. 것이라. 8번에 것이라 먼저 할게요. 왜냐면 밭자운은 설명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리고 요게 얘들아 미리 현관펜 쳐라. 거기에 밭자운이라고 있잖아. 밭자운 요거 밭자운. 여기다 미리 현관펜 비추고 별표 칠 수만큼 다 쳐라. 무조건 나온다. 진짜 무조건 나온다. 자, 8번에 것이라 먼저 할게요. 이건 10초면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것 플러스 이라고 하는 서술격 조사가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의존 명사에다가 뭐만 것 하는 의존 명사에다가 보라색 의존 명사에다가 그 다음에 이라고 하는 서술격 조사가 붙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표시가 됐어? 것이라라고 됐다는 얘기는 이건 무슨 적기니? 이건 무슨 적기니? 이건 이어적기 연철이지.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15세기형이 없죠. 15세기가 이거겠지. 그럼 얘는 아직도 것이라고 안 써있다는 얘기. 그럼 아까 봐봐. 몸이며라고 안 쓰고 몸이며라고 써있잖아. 얘는 분철이잖아. 즉 얘는 끊어적기잖아. 근데 얘는 이어적기잖아. 그럼 뭐 한 거니? 이거는 안 좋은 거지. 왜? 하나의 단어에 대한 어떤 하나의 문장에 대한 표기법이 두 가지가 근데 그것도 이거 두 개 같은 책이잖아요. 같은 시기에 번역된 한 사람에 의해서 번역된 책이잖아. 근데 위에는 분철 표기고 아래는 이어적기, 그러니까 끊어적기 표기고 아래는 이어적기 표기라는 얘기는 이것도 사실은 좋은 현상은 아닌 거죠. 물론 17세기, 18세기에 끊어적기, 이어적기, 그다음 재음소와 그다음에 거듭적기 중철까지 나오는 것보다는 낫지만 어쨌든 간에 같은 버전에 같은 시기에 같은 사람이 번역한 책에 위에는 분철이 돼 있고 아래는 연철이 돼 있고 즉 위에는 끊어적기가 돼 있고 아래는 이어적기가 돼 있다는 게 어쨌든 간에 표기법, 철자법의 혼란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전체적으로 얘 숫자를 세보면요. 여기서는 분철이 좀 더 많아요. 근데 그 학계에 따르면 16세기는 아직까지는 이어적기가 더 대세고 분철이 슬슬 확대되는 추세다. 이게 정설입니다. 이게 학교의 점심입니다. 학계의 정설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일단 여기서 잠깐 50분 수업했으니까 잠깐 끊어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에 한 반에 1시간 한 반이면 될 거라고 했던 건 저의 오산이었어요. 경기도 오산이었어요. 미안해요. 자, 끊어갔다가 2교시 때 마저 하도록 하죠. 2교시 때 봅시다.